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예, 형님 김씨. 아우 먼저? 네. 옛날에 무슨 광고 찍는 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라면 광고요. 광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위기 의식은 생긴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수준까지는 아닌 게 확인됐다. 딱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과라는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뒤에서 들리는 얘기 보면 확실히 용산의 대통령실이 위기 의식은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위험하다. 네. 근데 결정적으로 태도 변화가 나올 정도는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특검법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 되풀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금 더 위기 의식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걸 축구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라운드에서 원래 그 풀로 이렇게 다 뛰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했는데 계속 골을 먹는겨. 그래서 감독이 이상한 짓을 내리는겨. 11명 전원 골대 앞에서 수비해. 이래가지고 지금 그 앞에만 네. 지키는 그 순간이야, 요거는. 네. 날아오는 거 계속 막아야 돼 이제. 네. 손흥민 같은 한 명만 있으면 네. 혼자 역공을 치고 70m 드리블도 된다고. 네. 근데 지금 뭐 한동훈 내쫓았고, 뭐 다 이렇게 대나노니까 지금 페널티 에리아 안에 11명이 다 몰려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몇몇 선수는 교체했지만 네. 이게 지금 어떻게든 막아. 네. 이런 거 네. 이 형국이요. 작전이란 게 딴 게 없어 지금은. 무조건 막아. 무조건 막아. 네. 김건희 특검 막아. 최일병 특검 막아. 한동훈 특검도 막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초조불안 두려움은 있는 것 같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온갖 막후교섭으로 이제 별하별 그 야당과의 어떤 대연정은 아니고 소연정을 꿈꿨던 것 같고 네. 이러면서 좀 그 어떻게 어찌하면서 이 특검에 대한 압력을 상쇄시키는 일단은 시간 끌기 전략으로 지금 네. 일관하고 이게 완전한 이제 수비 위주 이탈리아 축구예요. 그런데 특검이나 이런 부분도 과거같이 단칼에 거부하는 게 아니라 완곡한 거부거든요. 완곡한 거부. 이거는 특검에 대한 찬반보다도 시간을 좀 벌고 싶은 22대로 넘겨서 그때 가면 또 말이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22대 가면. 어떻게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또 공수처 다 수사 결과 보고 그 다음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부는 거부인데 이 회색지대 언어를 사용하면서 지연, 교착 상태 이 자체를 일단해서 좀 벌자는 의도 아니겠냐.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국민들이 평가가 대체로 오늘 보니까 보수 언론들도 평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정도만 뭐 이런 회견 자주 해야 된다. 이런 회견 자주 해야 된다 정도고 뭐 동아일보는 아주 조목조목 다 비판했어요. 질문권을 안 준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세게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보수 진보가 그 진영을 떠나서 지금 이 정부 이대로 될까에 대한 불안과 막 초조가 있는 건데 별로 바뀔 뜻은 안 보이고 이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지금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져서 앞에 글자가 바뀐다? 네. 만약에 앞에 일자를 달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당장은 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네. 기자회견에 대해서 태도 변화가 없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실망을 하는 층이 근데 기대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해서 지지해서 반대로 바뀌는 그 비율이 극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갤럽, 한국갤럽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2년차 49%였는데요. 지금 70대를 제외한 전 세대가 부정평가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4%. 비슷하네요.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3주차 때 23% 찍고 그 다음에 24, 24. 부정평가는 65에서 67%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기자회견이 반영된 게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조사가 앞자리가 바뀔지 일자를 찍게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부정평가가 2% 상승을 했고요. 이유는 경제, 민생, 물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난 뭐 선거도 민생 심판이었다고 전 봐요. 뭐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이 많아도 네. 그 정치 현안에 왜 국민들이 동조하고 공감했느냐 하면은 일단은 민생이 어렵다는 현실에 강하게 투영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사태들 보면은 저 뭐냐 1분기 그 반짝 그 성장치 뭐 1.3%인가 그 1.3%. 네. 그거 나왔다고 어제 엄청나게 자화자찬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1.3%를 체감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워낙 기저 효과고 이건 전분기 대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게 성장 효과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뭐 수출이 조금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의 삶이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네. 나 가는 식당마다 듣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뭐 한미 동맹을 해서 확장 억제력을 확보했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고 또 뭐 경제를 어쩌고 반짝 이번에 성장하고 이런 얘기가 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계속 저기 뭐냐 저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질, 네.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의 본질 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이런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생 얘기를 많이 한 거는 좋은 일인데 이왕 그 얘기를 하려면 뭐 기초 노령연금 뭐 4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 몰라. 지금 재정이 거덜나고 있고 지금 세수 결손에 재정 적자에 뭐 지금 있는 것도 다 나가 떨어지는 판인데 이런 부분들 보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현실감. 예.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대한 그 공감이 있고 이걸 좀 어떻게 돌파하려고 정말 어떤 진정성 있는 어떤 그 호소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민생 얘기가 파고들질 못해요. 네. 난 이런 게 제일 답답해 사실 이게. 지금 지역별 그다음에 세대별 조사 좀 충격적인데 이걸 좀 띄워주시면 그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서울이 잘하고 있다가 20%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주에 반영이 되면 일자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 전라는 7%가 잘하고 있다. 이미 이제 넘어선 거죠. 그리고 대구 경북이 37% 잘하고 있다. 지지를 보냈지만 부정평가가 57%예요. 그러니까 20%를 더 높네요. 예, 더 높은 상회하는 이런 수준이다. 세대별이 정말 심각한데요. 경기는 앞에 일자 달았을 것 같은데 아니, 서울이 20% 서울이 정도면? 20인데 경기 인천이 25%.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대전 충청이 22. 그다음에 부산 부울경이 3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령별로 보면 지금 60대가 38, 70대가 57, 나머지가 다 10%대예요. 10대에서 29세가 14%, 30대가 13, 40대가 10, 50대가 19. 40대가 역시 40대가 제일 40대가 낫네요. 예, 부정평가 전통적으로. 40대가 부정평가 88%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허리 해당하는 그 40대 여론이 10%다. 이렇게 그 70%, 그러니까 70대 이상, 60대, 70대 이상이 아니면 이게 지금 다 1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40대에서 부정평가 88%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열에 9명은 아주 아니다. 못한다.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본다는 거잖아요. 예. 40대에서. 88%가 부정평가. 그러니까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2, 3도 그래요. 14%, 13%. 그것도 네. 매우 낮죠. 예. 40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저 60, 70대 빼고는 거의 전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와
이게 그러니까 정권 이제 유지가 가능해요. 대충은 뒤에서 이렇게 뭐 이래저래 접촉하는 거 보면 네. 확실히 이러다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그 생각으로 인해서 완전 전면적인 태도 변화까지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에 숫자가 바뀌기 시작하면 네. 글쎄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회복할 기회가 주어질까? 그렇잖아요. 원래 이게 떨어질 때는 그냥 날개 없이 추락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번이 마지막 기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아니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네. 저도 한 30년째 정치를 들여다봤습니다만 집권 초에 고생한 대통령들 참 많은데 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에 고생하고 그 뒤에 중반부터 회복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온로비 사건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네. 그러나 버텨나가는 힘은 있었어요. 40%대 유지했습니다. 잠깐 그거 같이 보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13대부터 20대 대통령 취임 2년 무렵에 직무수행 평가 그것도 좀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13대 대통령이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1990년 2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도 28%였습니다. 예. 아니 워낙 뭐 30%대로 당선된 대통령이라서 네. 민주화 열기인데 저때 노 대통령이 많이 변했을 때예요. 그때 수동혁명이라 그래 민주화 조치가 네. 엄청나게 많았을 때. 예. 그러니까 야당하고 협치가 됐을 때입니다. 저때가. 네. 그러니까 그 저때가 협치도 많이 됐고 사실상 이제 북방 정책 같은 게 나오면서 그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온 게 그때. 뭐 50 청문회에다가 뭐 청문회도 광주 하고, 청문회 예. 뭐 일련의 언론 민주화 네. 여러 가지 그 사안이 다 한꺼번에 왔던 때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44%였어요. 예. 저 때는 광우병 소고기 그 파동으로부터 극복했을 때입니다. 예.